이게 대형주 시장 주도주의 흐름인 거고요. 이게 윤정두의 포트폴리오인 거고요. 그리고 이게 VVIP 회원님들의 수익인 거예요. 자, 시장의 흐름. 뭐 사실상 그래요. 우리가 그 방송에 나가서 방송 윤정두한테 주어진 1시간 마케팅하고 들어오는 것도 모자라요. 그런데 월요일날 시장이 월요일이 아니죠. 수요일날 기준이죠. 연휴 끝나고 수요일날 시장이 탄력적인 강세의 흐름이 나왔는데 거기서 뭐 마케팅을 더 많이 해야 될 판에 마케팅보다는 시황에 대한 설명, 주력주에 대한 설명 이 부분을 더 강조를 드렸죠. 결론적으로 그러한 것이 실질적인 여러분들 계좌 수익에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나머지 부분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어떻게 될까요? 그걸 내가 어떻게 하나? 에?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요? 농담이 아니라 시장의 그 지수의 흐름에서 이걸 왜 여기서 설명을 해야 되냐고 우리가. 어? 그죠? 근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꾸준히 해드렸어요. 응? 절대 시장이 지금 나쁘지 않습니다. 어디서 되도 않는 얘기 듣고 오셔가지고 이렇게 공포감을 갖는 건 처음이에요. 그런 생각을 가지실 필요 자체가 없다라는 거죠. 응? 지금 시장이 얼마나 긍정적인데 이 시황 부분은 야간에 23시에 또 교육을 해드릴게요. 그리고 이 시황은 공지사항에 링크가 있습니다. 공지사항에 링크가 있어요. 그 공지사항에서의 링크를 참조하셔서 여러분들이 대처를 하셔야 돼요. 이 시황 부분 지금 링크, 시황 링크하고 IT 링크 전부 다 여기 공지사항이 있으니까 보시고 해석을 좀 하시라는 거예요. 대형주의 기준에서 얼마나 중요한 부분인지 대형주의 부분에서 그러니까 하나하나 다 보셔도 여러분들 결코 여러분들께 손해나는 부분들이 아니니까. 글로벌 시황 분석, IT에 대한 분석, 또 테슬라에 대한 분석, 시장은 이렇게 V자형으로 2500포인트 1월 말까지 2500 다시 올 수 있습니다 라고 해놨잖아요. 응? V자형의 탄력 이후에 가파르게 올라온 다음에 눌림목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니냐라는 표현을 드렸잖아요. 응?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눌려지면서 이 대칭이 된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가고 난 다음에 눌려져서 이 범위하고 대칭이 잡히면 되는 거고. 이게 끝인가요? 이게 끝이에요? 아니잖아요. 더 높은 자락들의 더 윗부분의 흐름을 더더욱 들여다봐야죠. 글로벌 증시는 저 고점들을 다 넘기고 있어요. 하반기에.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CPI, PPI에 대한 소비자 물가지수, 생산자 물가지수에 대한 그런 부분까지 싹 다 교육을 해드리는 거예요. 싹 다. 그리고 애플의 시가총액이 사우디 아람코에 밀렸던 적 작년 6월 7월 저점일 때의 기준입니다. 그거 아무런 문제 없다고 그랬고 다 돌려놨고 결론적으로 올해 들어서 애플의 시가총액이 2조 달러 미만으로 내려왔다. 이거 아무런 상관없다고 얘기했고 결국은 다시금 들어 올려놨고요. 그리고 중요한 기준점은 테슬라의 시가총액이 글로벌 시장 6위에서 순위에서 없어져 버립니다. 글로벌 시장 6위에서 순위에서 없어져 버려요. 예전에 시가총액 순위 5위에 놓여져 있던 미국 시장에서 5위에 놓여져 있던 표가 있을 거예요. 7월 달이든 뭐 이럴 때 표 만들어 놨을 때 그 표 오늘 다시금 주십시오. 2차 전지에 써야 되니까. 그리고 오늘자 기준에서 테슬라가 소폭의 추가 강세가 있었기 때문에 글로벌 시장에 사우디 아람코 때문에 비자하고 순위가 바뀌지 않았다면은
엔비디아, 비자. 그렇다면은 아직까지는 글로벌 시장 10위 안에는 못 들어오고 있겠네요. 그죠? 여전히 많이 밀려져 있는 수준입니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시황 분석 하나 제대로 보는 것도 여러분들 계좌 수익을 완전히 달리 가져가시게 된단 말이에요. 어제 기준에 이렇게 IT주들의 흐름을 설정을 잡아드렸다면 오늘의 기준에서는 이 일봉 차트를 하반기 기준에 똑같이 잘라서 수급 범위 기준까지 포함을 해서 불러드릴게요. 2차전지 대형주의 기준. LG에너지솔루션, LG화학, 삼성 SDI, 그리고 포스코케미칼, SK이노베이션까지 똑같이 차트 좀 잘라주세요. 그리고 저기에 시장 등락률까지, 검은 색깔 시장 등락률까지 좀 포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2차 전지에 대해서 비중을 우리는 이미 줄여놨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은 기준은 뭐예요? 굉장히 공격적으로 매수세 나갔죠. LG화학, 포스코케미칼, 금양, 미래나노텍까지. 그렇게 해서 LG화학의 뭐 포트폴리오 비중 20% 하반기 기준에서 12월부터 15%로 줄였단 말이에요. 이 부분을 IT의 재확대처럼 2차 전지의 비중의 확대도 심각히 고려를 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2차 전지가 하반기에는 에코프로가 14.32%였는데 지금은 4.5까지 줄여놓은 상태였거든요. 줄여놓고 사실상 시장이 밀려 내려와서 12월부터 줄여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기준이 됐고, 지금의 기준에서 2차 전지가 초강세로 전환이 된다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LG화학, 포스코케미칼, 그리고 이제 새롭게 부각되는 2차 전지주를 봐야죠. 그 기준에 일단은 탄력을 받은 게 오늘 같은 경우에 시가총액 5천억을 넘긴 미래나노텍, 또 기존에 우리에게 효자였던 금양, 그 비중까지 확대할지는 좀 고민을 할 겁니다. 왜? IT도 비중을 늘려야 되기 때문에. 1월 말에 종가 기준의 포트폴리오를 새롭게 짤 거 아닙니까? 그럼 하이닉스, LG화학 뭐 이렇게 쭉 있는데 여기에 포트폴리오 종목을 예를 든다면 2차 전지의 기준은 SK 하이닉스와 삼성 전기를 넣을 수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럼 비중 자체를 어떻게 설정을 할 건가? 또 LG화학과 포스코케미칼, 현대차와 현대모비스. 근데 이 부분은 조금 고민을 해보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합산을 해서 세 개의 주력주에서 비중을 얼마큼을 채울 건가? 예전처럼 20%를 채울 건지 25%를 채울 건지. 25%를 채우면 75%인데 그러면 SM 현대두산인프라코어가 거래가 상당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일단 빼놓고 하나솔루션과 현대로템의 비중을 재차 조정을 할 것인가. 이걸 마무리 칠 거예요. 지금 중요한 거는 시장의 등락률이 오늘까지 해서 하반기 기준에 5%대 올라온 거죠. 오늘 1.6. 그럼 하반기 들어서 5.7% 올라온 건데 우리의 계좌 수익은 지금 뭐 상상을 초월합니다. 25% 아까 기준에, 그럼 종가 기준에 24%, 하반기에 매매를 한 번도 안 했다고 쳐도 24.7%. 근데 이 24.7%가 예를 들면 여기에 금양의 수익이라든가, 금양이 하반기 600% 올랐죠. 10% 비중 금양만 있었어도, 그리고 에코프로의 전량차익 실현 4번에 대한 전략차익 실현, 이게 130%가 올라왔었으니까요. 전량차익 실현 4번을 했죠. 그 수익. 현대로템 뭐 최고점의 차익 실현 재편입의 수익. 한순간이라 그랬어요. 3만원 넘기는 거는. 32,850원도 한순간이에요. 어제 글이 올라왔단 말이에요. 하나솔루션 현대로템 어떻게 합니까? 포트폴리오 전략 동영상 참조하십시오. 아니 그거 말고 지금 당장 어떻게 하냐고. 포트폴리오에 매일매일 올려드리잖아요. 어떻게 하는지. 그래서 VVIP로 넘어오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럼 조금이라도 더 길게 해드리고, 그리고 지금 예를 든다면은 이런 거예요. 이미 우리가 예를 들면 공지사항 수정 안 하세요?
예를 들어서 LG화학이나 이제 현대차 기준 설정 범위 놓고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현대차의 1월 10일자 기준을 보시면 예를 들면은 이게 50분 놓고 한 거예요. 50분. 그러면 현대차의 실적부터 해서 모든 내용 싹 다 들어가 있어요. 이거는 보시기 싫다? 그러면 안 되지. 그러면 이거 보시기 싫으면 아주 단순한 단문 문자나 포트폴리오의 비중에 대한 전략 부분만 보고 싶다. 그렇게 하시면 VVIP 방이든 VIP 방이든 올려드리잖아요. 매일매일. 오늘의 기준에서 어떻게 돼? 예를 들어서 현대로템이에요. 현대로템 편입의 관점입니다. 26,700원. 비중 20%. 오늘 종가 29,300원. 근데 어제 기준에 전화하셔서 아니 참조하셔야 하지 말고가 아니라 저희 연구원분들 무지하게 깨졌어요. 이다운 연구원 뭐 이용철 당신들 그렇게뿐이 답변 못해라고. 채팅방에 올려드리고 동영상 전략 딱 잡아드리면 되잖아. 예? 포트폴리오 비중이라는 거는 이렇게 채웁니다. IT하고 이렇게 채우고 나머지 부분 제가 녹화해놓은 거 그대로 토시 하나 안 틀리게 그럼 따라서 녹화를 하든가 종목은 빼더라도 그렇게 해서 어제 예를 들면 1.3% 시장이 올랐어요. 1.3% 시장 올랐는데 하나솔루션이나 현대로템이 부합이야. 어떻게 하라고? 윤정두가 뭐 집어 올려서 오늘처럼 9%까지 끌어올려야 되는 거예요? 못 올라갔으면 비중대로 설정 범위를 잡아놨으니까 그럼 유지하십시오. 계좌가 그렇다고 해서 심각한 거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수익입니다. 1월 기준에 오늘 기준까지 1월 기준에 얼마 수익이에요? 남들은 피눈물 흘리고 있어요. 농담해라. 우린 11% 수익이에요. 12월 말 종가 딱 기준 잡아서 넣어놓은 종목군들이 예? 그 기준에 현대두산 인프라코어가 아쉽게도 안타깝게도 8% 손실이지만 또 현대로템과 SM이 시장 수익률에 못 미치고 하나솔루션도 시장 수익에 깔짝깔짝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1% 포스코케미칼 오늘 무지하게 강도 있는 매수 사인을 잡아드리고 문자가 13번 나갔나요? 12번? 그러한 매수 강도로 잡아드리고 편입 설정 범위를 2차전지 쪽에 증가시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상당합니다. 테슬라도 돌리고 있고 이들도 마찬가지고 실적 처리인데다가 실적 나올 거고 그 모멘텀이 되고 저평가는 아니더라도 그럼 비중은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최대 20%까지도 편입 기준 설정해 드린 거고 1월 말 종가 기준에 2월 포트에서는 이 비중을 좀 늘릴 수 있다고 표현해 드렸잖아요. 근데 그거를 만약에 오늘 시장이 못 움직였다고 칩시다. 미국장이 혼조세로 끝난 거에 대해서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다고 치자고요. 그럼 윤정두가 얘네를 집어 들어 올려야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포트의 비중을 채우는 거고 전략을 채우는 거고 제주은행 교육원 해드려도 문자 사인이 안 나가는 거고 제주은행 문자 사인 나간 지 꽤 오래됐죠. 나가봐야 1%고 미래나노텍 아무리 좋아 보여도 최대 비중 2%의 교육용인 거고 왜? 변동성 장난이 아니잖아요. 감당이 안 되잖아요. 애꿎은 연구원분들 괴롭히지 마시고 또 센터장 분들 괴롭히지 마시고 한국경제TV 전화하면은 거기 윤정두 활동하고 있을 때 윤정두가 이거 종목 줬는데 이거 안 움직여 이거 어떻게 그 사람들이 뭐 어떻게 하라 그래. 윤정두 채팅방에 물어보든 라이브 방송에 물어보라고 하겠죠. 그거를 잡아줄 수 있는 사람이 윤정두인 거고 어제 제가 답변 드렸을걸요. 동영상 전략 참조하십시오라고. 그 이상 뭐라고 해. 텍스트로 써드려? 보유 관점이에요. 그럼 연구원들은 쓰면 되잖아. 특별한 매매 사인이 단문 문자가 없는 한 주력주에서는 편입 보유 관점이십니다. 더 이상은 뭐 제가 어떻게 언급드릴 수 있는 능력 권한이 없으니 채팅방에 한 번 더 올려주시든가 뭐 대표한테 전달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전략 잡아달라고 할 테니까. 근데 윤정도 뭐라고 답변하겠어요? 하나솔루션 동영상 기존에 찍어드린 거 다시 올려드리세요. 왜? 변한 게 없으니까. 포스코케미칼 변한 게 없으니까. 기존의 전략 그대로. 그렇게 해서 가지고 온 수익 범위들이 지금 오늘날에 어제 기준에 그 수익인 거예요. 오늘 이게 어마어마하게 업그레이드 됐죠. 응? 계좌 수익이 하루에 4%씩. 최근 들어서 여러분들께
레인보우 로보틱스 1월 한 달 내내 25일까지 상한가까지 144% 수익, 남들이 볼 땐 뻥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수익을 1조 6천억까지 올라온 종목에서 제2의 금양입니다 하면서 잡았어요. 오늘 교육 자료까지 올려드리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 일단 멈춰 계세요. 편입을 설정하게 되면은 고민을 해서 문자를 발송하겠습니다. 만약에 들어가도 5%만 들어가고 추후에 10%로 확대하는 걸로 기준 잡습니다. 문자 못 나갔죠. 밀리는데 뭘 문자를 나가. 오늘 기준에 포스코 케미칼 공략합니다. 하나솔루션 봅니다. 얘는 이제 뭐 관망이었고, 얘는 저점 찍고 살짝 움직일 때 편입의 관점. 얘 오늘 문자 2번 나갔죠. 방송에 이렇게 갖고 나가면 사람 안 들어온다는 거 윤정도도 뻔히 알아요. 소형주 잡수 갖고 나가야지 사람 들어오겠지. 근데 그렇게 해서 오신 분들께 변동성 매매 이외의 대형주를 설명드리는 것도 어렵고, 어느 정도는 이런 종목을 보시고도 들어오실 수 있는 분들, 어제도 말씀드린 게 이런 종목에서 수익이 나니 이런 종목을 들여다봅니다 라는 그 내용을 아실 수 있는 분들, 우리 연구원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정신 똑바로 챙기고. 인생이 아깝지 않아요? 다른 데서 마이너일 때, 메이저가 못 돼서 마이너일 때, 그래서 우리 회사까지 왔을 때 나는 왜 매출이 없을까? 나는 왜 마케팅을 해도 안 먹힐까? 안 먹히는 마케팅을 하니까 그래. 소형주를 하더라도 먹힐 수 있는 그런 마케팅을 해야지. 대형주라면 대형주에 맞는, 방송에선 대형주 얘기하고 실질 종목은 소형주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제주은행 셀바스 AI 오스템 임플란트도 미리미리 말씀드렸지만은 실질 매매가 원활치 못하잖아요. 휴림노브 화장실 가기 힘들잖아요. 그러면 이런 종목에서 어려움이 있더라도 편입 부분 설정해 놓고 장 좋아지면 오늘 같은 날 미래나노텍 딱 잡아서 27%까지의 수익 탁 잡아내고, 어설프게 이 종목 찔러보고 저 종목 찔러보고 시가총액도 안 되고 거래대금도 안 되는데 거기서 맴도는 흐름 가져가는 것보다는, 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 차트도 못 보여드렸죠. 왜? 시황 설명하고 그 뒷부분에 맨 뒤에 넣어놨는데 이거 언제 설명을 해? 이렇게 길게 300 몇십 장을. 원래는 얘를 악을 쓰고 설명해야 되는데 어제 우리는 문자 사인 못 드렸단 말이에요. 왜? 기준에도 다소 안 맞았고, 그리고 아쉬운 거는 금요일날 비중을 차익 실현을 2번을 해놓고도 비중이 남아있는 걸로 10% 갖고 있는 걸로 제가 조금 착각을 했고, 거기에 이제 뭐 개장 전 공략주로 주말 내내 교육해드리고 개장 전 공략주로 올려드리고 연휴 때 우리 연구원분들이 교육해드리고 이렇게 다 개장 전에 올려드렸기 때문에 편입 설정 범위가 돼 있으시겠지. 그래서 이제 교육적인 부분만 잡아드린 거예요. 교육적인 부분만. 만약에 문자를 발송했으면은 포스코 케미컬만큼 뭐 열 몇 번씩은 발송을 안 했겠죠. 리스크가 있으니까. 결론적으로는 있던 물량도 어제 기준에 우리는 전량 차익 실현이 됐고, 오늘 아침에도 질문이 나왔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고점 형성하고 2, 3% 밀리면 전량 정리하시는 게 일단 옳다. 끝. 대단한 거예요. 이런 샛별형일 때 20일 날 저자락에서 잡아서 2차례 전량 차익 실현을 하고, 그러고 나서 25일 날 이 상한가를 다 잡아먹는 거고. 변형형 캔들에 대해서 이다운 연구원님이 2월부터 교육을 합니다. 예약도 받고 있어요. 결론적으로 종목 하나하나 수급만 간단하게 보고 차트도 볼까요? 시장 전체 그 흐름 차트부터 한번 봅시다.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시황부터. 2번 다시 어디서 희한한 친구들이, 별 희한한 친구들이 나와서 뭐 시장이 어렵네 헛소리 하면은 귀에 담아 듣지도 마세요. 결국은 이 좋은 기회를 다 날려버린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도 늦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걱정하시잖아요. 그리고 괜히 시장 깨지라고 얘기해요. 나스닥이 약해요? 응? 아니 가슴에 손 얹고 생각해 보세요. 나스닥이 약합니까? 고민 잘해서 대답해 보세요 한번. 나스닥이 약하냐고. 안 약해요. 약하지 않습니다. 두 개를 볼 겁니다. 하나는요. 나스닥이 무지하게 빠진 것 같죠? 안 빠졌다고. 안 빠졌잖아. 6월 말 종가 대비 하반기에 나스닥이 빠진 거 있어요? 올라와 있어요. 이 일봉이거든요. 나스닥 올라와 있어요. 3% 올라와 있습니다. 6월 말 대비 우리나라 지수가 6월 말 대비 우리나라 지수가 기껏해봐야 5% 6% 올라서 얘 3% 올라 있다고. 근데 체감 온도가 나쁜 거는요. 여기서 원체 강했기 때문에 그래. 뻥쟁이들이 거짓말할 때 여기서의 기준에 나스닥이 얼마 올라왔어요? 거의 뭐 30% 가까이 올라왔어요. 6월 말 7월 저점 찍고 30% CPI가 문제가 된다고 그 거짓말을 해대면서 얘기할 때 그러니까 이렇게 강하게 올라왔던 고점 대비 밀린 폭이 크다 보니까 나스닥이 약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분들이 계셨던 건데 아니에요. 6월 말 종가 대비해서 상승으로 전환돼 있고요. 이때 반등이 굉장히 셌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번에 반등이 약했죠. 왜 약했어요? 왜 그런 거예요? 아니 테슬라가 시가총액이 글로벌 6위에 미국의 5위였는데 그 시가총액이 10위 밑으로 막 곤두박질 칠 정도로 고점 대비 70%가 밀리면서 나스닥이 못 움직인 거 아니에요. 그럼 테슬라를 제외한 나머지 지수로는 나스닥이 굉장히 센 거죠. 시가총액 5위가 그렇게 70%가 밀릴 동안에 그러면서 농담이 아니라 그러면 테슬라의 영향이 그나마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500개 우량 종목에 대한 지수 그래도 테슬라 영향이 있죠. 5위짜리가 밀린 거니까. 얼마예요? 3,800 대비해서 4,000. 3,785 대비 4,000이니까 얼마입니까? 220포인트? 얼마? 4% 5%? 아니 개뿔 그럼 나스닥하고 얘하고 차이가 없네. 이런 얘기 어디서 들어본 적 있냐고요. 차트 하나 안 갖고 나와서 차트 하나 볼지도 모르면서 이거 하나만 보면 여러분들 판단 능력이 되실 거 아니야. 그러네. 얘도 뭐 기껏 해봐야 그러면 뭐 여기 뭐 요 줄 땡겨서 보면은 기껏 해봐야 뭐 얼마야? 6% 올라 있는 나스닥하고 뭐 큰 차이는 없네. 나스닥도 3%고 얘 6%고 뭐 도찐개찐이네 뭐. 농담이 아니라 시각적으로 보이는 기준에 저고점 대비해서 조정이 원체 많이 올라와 있다 보니까 조정이 깊어진 것처럼 나스닥이 느껴진 건데 테슬라 영향이라고 그랬잖아요. 응? LG에너솔루션 시가총액 2위짜리가 농담이 아니라 반토막 난다고 생각해보세요. 에이 말 같지도 않은 소리. 뭘 말 같지도 않아. 시가총액 장중 기준으로 2위까지 올라왔던 게 네이버예요. 네이버가 고점 대비 60% 70% 가까이 빠졌었는데 LG에너솔루션 시가총액이 커요. 테슬라의 시가총액이 커요. 테슬라가 시가총액 월등히 크지. 걔가 70%도 빠지는 장에서 왜 프리미엄이 녹아나갈 수도 있단 말이죠. 결론적으로 S&P 500 지수도 테슬라의 영향으로 좀 제한적인 부분이 있었다. 그래도 결코 나쁘지 않다. 그 기준에 다우지수 보면 어떻게 됩니까? 다우지수부터 잘 고민해 보세요. 시장이 나빠요? 하반기에 신고가가 나왔어요. 12월 달에 하반기에 월봉으로 보면은 최고점 사상 최대치 고점에서 얼마? 8%뿐이 안 밀려 있어요. 우리나라 지수 기준으로 따지면 3,300에서 8%면 38에 24, 38에 24. 그러면 지금 3,000 위에 있어야 돼. 농담이 아니라 3,000 위에 있어도 이상할 게 없습니다. 그럼 다우지수는 왜 이렇게 강하냐? 30개 종목에 대한 업종 대표주에 대한 30개의 업종 대표주에 대한 주가 평균 방식이라서 시가총액 높은 테슬라가 급락이 나와도 이쪽은 제한적인 영향 30분의 1의 영향뿐이 안 받는단 말이죠. 그럼 나머지 경제 동향은 어떻다는 거예요? 매우 뛰어나다라는 거죠. 매우. 난 지금 얘기하면서 소름 돋아. 농담이 아니라 우리 연구원분들 정신 바짝 챙기고 시황 어디서 남이 흘려놓은 거 주워다가 어떻게 뭐 한번 거짓말 한번 해볼까 그거 하지 말고 본인들이 객관적으로 생각하고 객관적으로 판단하란 말이야. 농담이 아니라 윤정도에 대한 존경심이 생겨서 전문가들도 윤정도한테 배우러 다니는데 농담이 아니고
그 존경심을 가지고 윤정도의 시황을 한번 제대로 들어보고 기술적 분석을 한번 제대로 들어보고 어떻게 하길래 윤정도가 이 바닥에서 항상 1등을 놓치지 않는지 매출 1위를 놓치지 않는지 그것도 고민해보는 거예요. 운 좋게 장 터져가지고 너나 나나 수익 잘라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아니 소름 안 돋아요. 2,400개 종목에서 어제 같은 날도 상한가를 2,400개 종목에서 오늘 같은 날도 어떻게 포스코 케미칼을 그렇게 강하게 밀어제껴? 미래나한테 꼬리가 달려있더라도 어떻게 시황을 그렇게 잘 봐서 잡아 나가냐 이거야. 지금 여러분들이 시장에서 듣는 거랑 똑같아요. 이게 지금 이렇게 강한 시장인데 이거를 지금까지도 약한 시장이라고 그 거짓말쟁이들 얘기를 듣고 앉아있으니 계좌 수익이 나겠냐고. 이상한 종목 따라붙다가 또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렇게 강조를 하는데 어제 같은 날 따라붙어서 오늘 같은 날 투매하고. 그럼 다우지수가 다냐? 아니라니까요. 독일 보세요. 독일. 신고가 랠리 중이에요. 우크라이나 사태 같은 소리 하고 앉아있어. 아니 언제는 뭐 중동 분쟁은 없었어요? 남미 안 시끄러웠어? 동유럽 쪽 조용했었나? 전쟁은 무서운 거여도 시장에 미친 영향 제한적이라고 경험담을 얘기를 하는데 독일의 지금 이 흐름이 월봉으로 따지면 고점 대비해서 7%뿐이 안 밀린 거예요. 또 프랑스 깎은 더 강해요. 응? 월봉으로 보실까? 고점 대비 몇 프로 밀려 있어요? 4%뿐이 안 밀려 있어요. 우리나라 지수로 따지면 우린 3,100, 3,200대 있어야 돼. 글로벌 시장이 따로따로 가지 않아요. 우리나라 시장도 다 똑같이 가요. 결국은. 응? 그리고 여기에 대만은 왜 봐. 아유, 중국 증시 보는 애들 있어. 중국 증시 얘기하는 애들한테는 돈 10원도 가입하지 마세요. 농담이 아니라. 정신 나간 애들이지. 중국 증시가 글로벌 증시에 미치는 영향이 있을 것 같아요? 경제 동향은 영향 미쳐도 중국 증시 자체가 시장에 영향 미치는 단 1도 없습니다. 근데 10시 반만 되면은 중국 시장이 뭐 중국 시장이 왜? 뭐? 어쩌라고? 지금 보여드리려고 하는 건 마지막으로 유로스탁 50 그 지수를 한번 보여드리려고 그러는데 제가 지금 찾지를 못하고 있어. 해외 증시 그렇게 뭐 보지를 않으니까 평상시에. 거기도 똑같아요. 6% 밀려있을까 고점 대비. 이 엄청난 장에서 얼마 밀려있어요? 신고가 랠리 속에서 월봉으로 놓고 보시면 6%죠. 그게 머릿속에 있어요. 여러분들 자산을 지켜드리고 리딩을 해드리고 수익을 내드리는 거지. 개뿔이나 이제 오늘 같은 날 2차전지 대박 나셨죠. 최고점에 물린 물량 뭐 지금 반등 나오면 무슨 대박인 거야 이게. 2차전지 중에서도 제일 안 빠진 게 포스코 케미칼이 농담이 아니라 120% 올라오고 얘가 밀려봐야 얼마나 밀렸어 포스코 케미칼이. 120% 이상 올라오고 밀려봐야 오늘 딱 반등 기준까지 12.76 밀려 있어요. 오늘 반등 없었어도 20% 수준, 나머지는 30%, 40%, 50% 깨져 있잖아. 그러니까 얘를 마지막으로 꽉 쥐고 갔던 거예요. 제일 많이 오르고 제일 덜 빠지니까. 그 전에도 우리는 에코프로였잖아. 에코프로. 에코프로의 기준은 어때요? 고점 대비 19.61. 그나마 덜 빠진 거라니까. 그냥 어디서 무슨 뭐 우리도 공략을 했던 세비캠 비중 들였어? 안 들였죠. 성일아이텍 비중 들여야 안 들이잖아. 걔네들도 오늘 반등 나왔지. 근데 여전히 40%대 하락률일 걸. 50%대네. 성일아이텍 이거 안 들어가 우리가? 거래 터지면 무조건 들어가지? 코스모화학은 어떻게 돼 있나? 제일 안타까운 거예요. 피존 선생님 같으신 경우가. 자기 마음대로. 우리는 2차전지 저 때만 해도 막 9월, 10월, 11월 때려박고 막 할 때 엄청난 매수 강도를 넣고 있을 때 혼자서 방산주하고 계셔. 나 참. 나 30년 주식했어. 20억 있어. 있으면 뭐야 맨날 다 까먹고 있는 거. 안타까워서 그래. 안타까워서. 결론적으로 시장이 좋아요 나빠요? 무지하게 좋은 장입니다. 일본이요? 어마어마하게 좋은 장입니다. 우리나라하고 아시아에 있잖아요. 얘가 3월까지만 해도 우리나라보다 약했어요. 지난해 3월. 이게 3월이 지난해 3월. 고점 대비해서 무지하게 밀린 거라고 이게 그 당시 기준에. 지금은요. 왜 안 밀리는지 아세요? 이거 말씀드렸죠. 왜 안 밀리는 건지.
엔저 현상 때문에 안 밀린다 그랬잖아요. 엔저 현상 때문에. 그 해석은 나중에 차분히 생각해 보세요. 엔저인데 왜 안 밀리지? 우리 교육하시는 분도 문자 매매 사인 기준까지 올려주실 때에도 한 템포 또 검인을 해서 다시 올리는 거예요. 그것도 제가 윤정도가 올리다가 순서가 틀려져 있으면 어찌됐건 결론적으로 시장은 상상을 초월하게 좋다. 그 상상을 초월하게 좋은 시장 속에서 여러분들이 농담이 아니라 그 상상을 초월하는 시장 속에서 주력주가 무엇인지부터 해서 잘 설정 범위를 잡고 대처를 한다면은 내 계좌 수익이 아까 보신 그 계좌 수익으로 1월 말 이제 포트 비중 어떻게 채울지 궁금하시죠? 계좌 수익이 11%입니다. 1월 달에 계좌 수익입니다. 말장난하는 애들 뭐 종목 잡주들 갖고 나와가지고 다 묶어놓고 뭐 몇백 프로 수익 났어요. 쥐들이 아주 확 그냥 그 전날 거래대금 몇 억짜리를 갖고 나와서 우리는 다 바닥에서 매집해서 주가 조작하나? 이 녀석들이. 시장 무지하게 좋아요. 그러면 종목별로 차트 보면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주력주의 기준에 삼성전자의 기준이고 네, 바로 전화 드릴게요. 네. 지금 콘네드 호텔 강연회 때문에 2월 달에 콘네드 호텔 강연회 있습니다. 작년에도 2월에 했죠. 12월에 재작년에 12월, 2월에 올해도 2월에 하셔야지. 네? 자, 일봉의 기준으로 놓고 보시자고요. 하반기 기준에 0143 그렇게 되면은 6월 30일까지 딱 되네요. 수급이 어때요? 삼성전자. 뭐 롯데긴 롯데 어마어마하지. 그죠? 그러니까 IT에서도 제일 센 거예요. 하이닉스보다도 더 강하게 바닥을 다졌고 얘는 신고가야. 하반기 이후에 52주 고가만 꼭 따져야 돼요? 응? 20거래일 고점도 따질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리고 52주 고가라 26주 고가도 따질 수 있는 거 아니야. 하반기 이후의 기준에. 신고가라고요. 농담이 아니라. 수급이 들어오고 있어요. 유통 물량도 없는 품절주. 삼성전자, 하이닉스, LG화학 전부 품절주예요. 양지사가 품절주가 아니라. 어떻게 돼 있어요? 하이닉스 수급이 지속적이죠. 지금의 이 수급범위라면 어디까지 가 있어야 돼? 사실은 이 수급범위라면 뭐 이런 고점 넘기고 있어도 전혀 이상한 게 없고 이런 고점 넘기고 있어도 그리고 이런 고점 넘기고 있어도 이런 고점 넘기고 있어도 그럼 뭐야? 10만원 넘기고 있어도 이상할 게 없다는 거 최소범위. 얘가 왜 못 움직인다고 생각하세요? 하루에 8%씩 움직였잖아요. 얼마 전에. LG전자는요? 어유 수급 어마어마하네. 10만 5천 원 위에 있어도 이상할 거 없죠. 그러니까 단순히 수급 논리로 보시면 돼요. 대형주든 중형주든 소형주든 누가 사야 움직이지? 누가 사야? 삼성전기는요. 이게 우리나라 순매수 2위라니까. 삼성전자 그러니까 9월 26일 10월 1일로 해버릴까? 공평성을 가져가기 위해서 한번 검사를 해볼까요? 전체 뭐 공평성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간에 10월 1일 이후로 한번 그럼 따져봅시다. 원래는 이제 9월 26일로 하면 삼성전기가 굉장히 많은 기준인데 전체 표로 그냥 한번 쓰기 위해서 자 2022년 10월 1일 2일 3일 오케이 3일 오늘 것까지 순매매 기준 삼성전자가 1위죠. 그 다음 삼성전기가 2위예요. 그리고 금융지주사 그 다음에 LG전자
이 엄청난 흐름들을 이 엄청난 흐름들을 IT가 지금 몇 종목이냐고 여기서 삼성전자부터 그래 안 그래요? 삼성전자, 삼성전기, LG전자 창피하게 하이닉스가 없어서 그렇지만 하이닉스도 올해 들어서의 기준으로 따지면 엄청나죠? 엄청나요. 아니 이거를 눈에 그냥 딱 보면은 되는 거를 그러면 못 보시면은 윤정두가 미리 보고 말씀을 드리니까 무한 신뢰도로 그리고 주식시장에서만큼은 윤정두를 그냥 존경하시면 되지. 예? 제가 아무리 여러분들보다 어려도 이제 쉬운 넷 됐더라고. 야, 저도 이제는 존경하면 되잖아요. 윤정두 말을 다 믿으면 되잖아 그냥. 여러분들보다 낫겠지. 왜? 소형주 잡주 안 하고 뻥 안 치니까. 여러분들도 소형주 잡주 안 하시지만 그 장난치는 꼬맹이들보다는 낫잖아요. 1월 이후로 볼까요? 1월 이후로? 자 1월 이후로 봅시다. 어떤 종목을 가장 많이 샀는지. 하이닉스야. 어딜 가도 IT는 빠지질 않아. 어딜 가도 IT는 빠지질 않아요. 이 멋들어진 모습을. 그러니까 IT가 1탑입니다. 그러고 나서 지금 2차 전지가 이야 꼬물딱 되고 있네. 이야. 그잖아요. 현대로템도 작년 하반기 4분기 이후의 기준에서 결코 빠지지 않아. 삼성전기가 바닥 대비 저렇게 오늘 종가 많이 밀렸음에도 불구하고 9월 말 저가 대비해서 35%예요. 어마어마하죠. LG화학 마찬가지입니다. LG화학 수급이 다소 꼬여지면서 11월 14일 고점 대비해서 미끄러지긴 했지만 가장 덜 빠진 거예요. 사실은 어떻게 할 거야 시장이 깨진 걸. 근데 우리나라만 깨졌잖아요. 또 유달리 또 유난하게. 그 디커플링 상태가 이제는 해소돼야 된다고 그랬죠. 국내 증시를 아까 안 봤죠. 보세요. 지금 국내 증시. 아까 그렇게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상상을 초월하게 허벌나게 강세를 띠는데 우리 증시만 동네 창피하게 이게 뭔 짓거리냐고 이게. 이게 왜 고정으로 돼 있지? 잠시만요. 원래 여기 숫자 넣을 수도 있는데 그냥 없다고 치고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요 기준에 6월 말 기준에 설정을 했을 때 국내 증시가 글로벌 증시 대비 유독 약세를 띄었지만 하반기 기준에 결코 나쁘지 않고 이제는 12월 1일 2500포인트 그거 뭐 우습다고 했잖아요. V자형으로 올라온다 했잖아. 특히나 그 이유에 대해서 글로벌 증시와의 디커플링을 얘기했죠. 여기서 유독 우리가 빠졌다. 많이 빠져버렸다. 남들은 여기서 맴돌고 있을 때. 이제는 그 탄력이 더 세게 움직여야 돼요. 그러면 누가 끌고 갈지를 고민을 하시라는 거예요. 누가? 이 좋은 장에 누가? 제주은행이 끌고 갈까? 휴림로봇이 끌고 갈까? LG화학이 끌고 가겠죠. 왜? 실적이나 이런 부분이 결코 나쁘지 않거든요. 현대차는요. 상상을 초월하지 실적이. 과도하게 조정받은 상태잖아요. 올해 들어서 지금 수급이 크게 개선이 됐죠. 오늘도 지금 수급이 크게 개선됐죠. 수급 놀립니다. 기아, 현대모비스 수급 봐봐요. 퍼센테이지로는 뭐 어마어마하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하나솔루션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매집이 돼 있는 종목이에요 지금. 7월 말 대비해서. 하반기 그럼 기준 따져볼까? 하반기? 아까는 10월 달부터 했잖아요. 하반기부터 여기까지만 봅시다. 매번 이제 날짜 기준으로 설정을 해드렸는데 그러지 말고 7월 첫 거래일부터 7월 1일이 거래일 맞죠? 얼마요? 하나솔루션이 7,600억으로 돼 있죠. 7월 1일부터 하면은 그 이전부터 하면은
어? 7월 1일부터고 그러네. 5월 20일부터 하면 조단이에요. 근데 이렇게만 해도 우리 종목에 다 하나솔루션, 삼성전기, 현대로템 이렇게만 해도 어마어마한 거예요. 근데 중간에 흔들리는 건지 아 그래 윤정도 말이 맞아 이런 종목이 대박이야. 유료 가입하는 이유가 별게 없어요. 지금 무료 방송 보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뭐 다 알려주네. 난 다 따라할 수 있어. 상관없어요. 다 따라하시면 돼요. 다만 흔들리니까 그렇지. 개풀 알겠는데 하나솔루션 왜 못 가요? 현대로템 왜 못 가요? 개풀 알겠는데 왜 못 가요? 어제 같은 날 레인보우 로보틱스 상한가인데 가장 많은 매집이 됐다고. 매집 1위라고. 매수 평균 단가가 손바뀜이 많이 나와서 이제는 더 높아져 있어요. 탄력 받아야죠. 얘도 귀에다가 바람 한번 불면 이게 똑같이 예? 희한하게 똑같은 날에 7월 28일 얘는 7조에서 20% 오르고 포스코 케미칼은 9조에서 20% 올랐어요. 수급은 얘가 더 대박이야. SM은 거래 대금이 상당히 제한적이라서 요건 조금 이제 빼놓을게요. 얘도 9만 원 넘기는 게 당연한 겁니다. 한국항공우주 그 다음에 현대로템 가장 걱정했던 게 뭐예요? 거래가 너무 제한적이어서. 지금은 현대로템 위주로 우리가 방산에서는 현대로템 위주로 채우고 있죠. 거래가 너무 제한적이어서. 근데 이번에 거래가 오늘 터져줬어요. 수급 들어왔고. 요게 연속성을 가져가야 돼요. 당연히 32,850원을 넘길 때 그 수급 대비 월등히 지금 수급이 들어와 있습니다. 근데 사모펀드가 가지고 있어서 그런 건지 사모펀드가 편입한 거를 윤정도도 아는데 메이저들 몰라? 알겠지. 그래서 야 사모펀드가 니네 샀냐? 5% 가까이 샀냐? 안 올려. 내가 올리면 니들이 팔 거 아니야. 라고. 그럼 얘 계속 못 가냐? 아니지. 시장이 지수가 개선되고 전체적인 시장의 강세가 나오면 당연히 얘도 인덱스에서 들어와서 움직임이 나오죠. 근데 매집도 돼 있고 그 매집이 돼 있는 이유가 모멘텀들이 있기 때문에 변동성은요 확장될 수 있죠. 어떻게? 신고가를 얘기해주네. 이 수급 보세요. 사실 이 방산주들의 한국항공우주도 마찬가지입니다. 21년 말 그러니까 대선 당시의 기준에 방산에 대한 우리나라의 정책 기준 굉장히 좋아졌어요. 그거는 이제 항공 우주 분야에 대해서 장거리 미사일에서부터 스타트가 된 거고 우크라이나전이 터지고 나면서 이제 재래식 무기에 대한 부분 정부가 발벗고 나서는 거죠. 수급 보세요. 수급 둘 다 어마어마하죠. 저희 10% 단위 이상이에요. 포스코 케미칼입니다. 요 수급 개선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차익 실현으로 대처할 겁니다. 에? 차익 실현? 차익 실현이지. 그러면 지금 12.76 고점 대비 최고점 대비 12.76인데 저 꼬리를 빼고 난다고 치면 저 꼬리 빼고 나면은 뭐 그래 봐야 8% 밀려 있는데 최고점에서 졌어 다? 그러진 않으실 것 같은데요. 응? 그러진 않을 것 같은데. 결론적으로 응? 포스코 케미칼의 이 수급 범위가 추세적으로 더 유입될 수 있을지 오늘도 순매수로만 놓고 보시면 안 돼요. 매도자와 매수자를 같이 보는 겁니다. 손바뀜의 범위도 상당 폭이 있을 거다. 여기서 뭐 단타 치는 물량 다소 제한적이죠. 16조짜리에서 거래가 실려 있는 겁니다. 3거래일 동안의 흐름의 주봉의 거래가 내일이면 월등해지겠죠. 장악형입니다. 거래 터진 장악형입니다. 23만원 넘긴다로 봐야죠. 24만원 넘긴다로 봐야죠.
그러려면 어떻게? 수급이 더 들어와야죠. SK 이노베이션이에요. 이쪽은 우리가 잠시 진입을 했다가 정리를 했죠. 2차전지 기준에 진입을 했다가 그 다음에 현대두산 인프라코, 여기도 뭐 너무너무 아쉽지만 일단은 거래가 많이 둔화되어 있기 때문에 2월 포트비 중에서는 일단은 한쪽으로 옆으로 빼놓을 가능성이 있어요. 염두에 두십시오. SM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카카오뱅크나 카카오페이의 거래량이나 누적 수급 추가적으로 확인하면서 대처를 할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변동성의 확장을 기준으로 놓고 볼 건데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그리고 이제 금융지주자도 슬슬 볼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의 전략을 구사할 겁니다. 수익이 될 수 있다면 너무 복잡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얘는 끝났다 그 개념이 아니에요. 다시금 차분히 들여다볼 수 있는 기준을 설정을 할 겁니다. 자, 이 부분까지 녹화 방송을 다 보신 분들이 계실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네이버에서 윤정도 검색하십시오. 검색하셔서 검색하시면 이렇게 인물 페이지가 뜹니다. 거기 이렇게 프로필 화면이라고 있어요. 여기 프로필 화면 누르시고 밑에 제휴사 정보 누르시면 조선일보 이쪽에 상세 프로필 보기가 나와요. 윤정도가 어떤 사람인지, 교육교재가 그게 어떠한 교재인지, 35년 노하우를 누구는 110만원씩 내고 여러분들은 듣고 공부를 하시는데 연구원분들은 이게 무료니까 안 보는 거야. 오히려 이걸 왜 바라는 생각이, 심지어는 예전에 깜짝 놀랐다니까.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마케팅쟁이 도서를, 짜집게 해놓은 도서를 그걸 보고 앉아있더라니까. 깜짝 놀랐어요. 농담하는 게 아니라. 윤정도는 금융투자협회하고 싸움해 가면서 금융투자협회 자료가 잘못됐습니다, 그걸로 소송을 한 해 만에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에 윤정도 자료들을 그랜벨의 매매 법칙이나 거래량, 거래대금의 교육이나 그 다음 서양식 패턴 분석의 교육, 금융투자협회 자료 오류가 굉장히 많아요. 농담이 아니라 자격증 시험 보는 책자가. 그걸 방송에서 두들겨 패고 그쪽에서 뭐 소송을 하네 말이야. 소송해. 그럼 너네가 잘못했는데. 그리고 또 그것이 증권사 임직원분들의 교육교재가 된단 말이에요. 대학 가서도 강의 자료가 되고. 어디서 뭐 듣보잡인 사람 불러다 놓고 당신만의 기법 설명해 주세요. 그게 무슨 검증이 안 되는데. 그런 교육 자료를 올려드리고 틈틈이 공부하세요. 그걸 알아야 여러분들이 고객분들한테 떳떳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뭐가 그렇게 정신없고 산만하고 복잡한지. 예? 이번에 교육도 준비했어요. 이다운 연구원님이. 또 이영철 연구원도 교육을 준비했다고 하니까 검색식에 대한 참조하시고.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22년도 VOD 같은 경우 25시간입니다. 35년도 그대로 들어가 있어요. 농담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소름 돋을 만큼 캔들은 이다운 연구원님이 해주신다 했으니까 이다운 연구원은 요거 가지고 캔들의 기준을 잡으시고, 이번 주 일요일날 3시간짜리 교육에서는 일단은 거래대금에 대한, 그래서 변동성 종목에 대한 기준 잡는 거 3시간을 먼저 해드릴게요. 그리고 나서 추가적인 교육을 또 해드릴 겁니다. 교육 신청 바로 하세요. 지금 배너 아직도 안 나왔나요? 오늘? 다른 전문가들 거 다 밀어놓고 교육 그 배너부터 오늘이 시간이 안 되시면 뭐 내일 기준에 진행을 해주시고, 지금 아마 이번에는 캔들 교육하고 뭐 제 교육도 3시간 넣어놓을 거고, 또 다른 분들 교육하실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이영철 대표, 이영철 연구원님도 이제 교육을 할 거고. 그래서 결론은 11만 원에 아마 진행을 할 것 같은데, 기존에 1기, 2기를 쓰세요. 이다운 연구원 기준에 1기 강의, 2기 강의, 제대 2023년 1기 교육생, 2기 교육생 이렇게 해서 1기 교육 받으신 분들은 2기
교육 받으실 때 할인 혜택을 좀 드릴 수 있는 걸로 기준을 잡았고, 그리고 정회원님들도 정가 11만 원에서 일부 할인 혜택을 드릴 테니까 염두에 두시고, 그 다음에 방송 지금 처음 보시는 분들은 그 교육을 처음 10명 할인, 그 다음에 20명 할인 뭐 이런 식으로 좀 진행을 할 것 같아요. 제가 기획한 건 아니고. 그러니까 그 부분 참조하셔서 미리나 교육 신청할래요 하시면 이쪽으로.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채팅방 교육을 별도로 진행을 할지 그 제가 확인해보고 대처를 해드릴게요. 그렇게 하시고, 지금 수익이 목적이시잖아요. VVIP 방으로 오세요. VVIP 방으로. 불기둥방이나 라이브 방송에 계신 분들도 제가 문자 오늘 다 발송을 할 테니까, 오늘 이벤트 또 해드릴 테니까. 시장 지수가 다시 고점을 뚫으러 가고 있는데 뭔 지금, 아시겠죠? 그렇게 하시고 이제 VIP 방인데, 직장 다니시고 자영업 하시고 시간 없으신 분들은 VVI로 오셔야 돼요. 포트폴리오 같이 가지고 갑시다. 자, 그렇게 해서 영상 올려드리고 마무리 짓고 오늘 야간 방송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